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5월 2,089만 원에서 올해 5월 2,953만 원으로 1년간 41% 상승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건설 노조에 따르면 양대 노총 타워 크레인 노조가 지난 8일 불량 소형 타워 크레인 완전 퇴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멈춰선 타워 크레인 수는 3,5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국 타워 크레인 4천여 대 중 9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2020년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가수요가 빠지면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소폭 낮아진 것과 달리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32점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요. 서울 지역의 노원,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값이 높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노도강 지역은요,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주거 선호도는 낮지만은 대출 규제를 피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궁금증들을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면 검색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휴대폰으로도 지금 방송 간편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역시나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습니다.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으로 서울에서 지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각 구마다 그 지역 안에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즉 시세보다 좀 저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보시죠. 약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아파트 유형으로 일단 서울 안에서 찾아볼 곳 바로 마포구라고 합니다. 마포구라고 하면은 홍대나 이대, 신촌, 상권 등등 젊은이들이 참 많이 보이는 동네라고도 또 생각이 드는데요. 망원동의 아파트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마용성이죠. 이제 강북의 대표적인 투자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마포구로 넘어와 봤습니다. 특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젊은 층들, 그리고 고소득 맞벌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워낙 이 생활 인프라 자체, 그리고 이제 상권 자체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또 한강변하고 인접해 있다라는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망원동입니다.
지하철 노선은요,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하는 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이제 신축 나홀로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망원동 하면은 이제 구시장이 굉장히 또 유명한 게 있죠. 이제 망원시장. 단순히 이제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마포의 핫 플레이스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나의 또 관광 명소로 또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또 망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오래된 단독 주택들을 개조를 해서 예쁜 카페나 맛집들이 굉장히 즐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많은 유동 인구를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인근에 또 홍대 입구역 바로 앞에는 뭐 또 경의선 숲길처럼 이제 그런 걷고 싶은 거리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 상권 자체들이 발달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규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암 DMC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딱 두정거장만 가게 되면은 이제 2호선 또 이용이 가능한 또 합정역이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합정의 업무 시설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홍대 이제 상권들, 다양한 상권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쪽에 바로 이제 성산동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마포의 이제 재건축 단지 한 성산동에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 한 3,800여 세대가 지금 재건축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5천여 세대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수많은 이주 수요까지를 충분히 흡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이주 수요가 나온다면 이 지역의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봉원동 마포 내 주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속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도심 속에서도 직장도 가깝지만 무엇보다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가깝고요. 인근에 뭐 공세권이라든지 숲세권이라든지 도심 속에서도 이런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 알려져 있는 마포 지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대학교들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해서 웬만해서는 이곳에서 나온 대학생들도 다른 지역으로는 이탈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량 임차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임차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뭐 직장인들의 수요, 바로 뭐 상암 DMC라든지 아래쪽으로 다리만 건너게 되면 마곡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오른쪽에 뭐 공덕 바로 옆에는 또 용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상인들의 수요 굉장히 또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포 지역은 더욱더 많은 유입 인구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오게 되면 굳이 빠져나갈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인프라 교통이 탄탄한 마포구라고 합니다. 자, 뭐 기사에서도 마포구의 아파트가 뭐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마포구 망원동의 소식이 궁금한데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기대되는 개발 호재에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요즘 집값들이 장난이 아니죠. 정부에서 정말 26번째, 7번째 수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규제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마포 같은 경우에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84제곱미터 신축 대단지 기준으로는 20억 클럽에 가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로 이제 속속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작년만 하더라도 10억이었지만 올해는 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좀 시세 부담 저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의 트렌드가 조금씩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세권과 숲세권을 갖춘 좀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이슈로 인해서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걸맞는 지역이 아마 이제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마포의 주거환경 도시 재생 사업도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동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당일 화력발전 지하 사업, 어떻게 보면 마포의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유해시설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전시장, 미술관 등이 건설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 유입인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는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만 건너면 되면 뭐 여의도라든지 서남공가에 굉장히 거리로서는 가까웠지만 교통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막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대교가 또 성산대교, 올림픽대교 월드컵 대교가 이제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지하 사업과 연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공사 중인데요. 이제 앞으로 좀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통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남권, 여의도라든지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빨라지는 교통 호재이기 때문에 이곳 직장인들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종 홍대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 원종에서부터 상암 DMC를 거쳐 성산동, 인근의 성산동을 거쳐 홍대 입구역까지 지나가는 원종 홍대선까지 또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암 DMC역에 드디어 이제 복합 쇼핑몰이 건립이 됩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미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를 했고 빠르면 연내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암 DMC역에 큰 이런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서 수많은 일자리라든지 더욱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마포구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가까이에 생긴다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은요, 바로 집 앞에서 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현장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마포구 망원동에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을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은 층들이 선호한다라고 한 번쯤은 꼭 거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워낙 인프라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집가 상승이 크게 또 상승하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신축 투룸의 가격이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3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투룸이 벌써 4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다세대 주택들도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집가 상승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가격 자체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포는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빠른 도시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성산동의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산동, 망원동 이 지역의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뭐 교통이면 교통, 뭐 생활 인프라면 인프라,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물론 뭐 지역마다의 특성과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뭐 강남 지역은 이미 뭐 투룸이 7억 원을 넘어섰고요.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신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등기가 아파트로 있다라는 점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실평수 한 23평에서 24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층 건물에 세대수는 한 29세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것 같고요. 이제 투룸과 3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3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지금 7억 1,500만 원에서부터 7억 3,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23평, 24평인데도 불구하고 9억 원 이하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실투자 금액 전세를 안고 좀 투자 금액을 작게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후에 실거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 주변에 바로 또 초등학교가 2개나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망원동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까지도 충분히 교육 여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억 2, 3천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1억에서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나홀로 신축 나홀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 그 지역의 특성들 잘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입니다. 한 3년 전쯤 가격 다르고 지금 가격 다르고요. 앞으로의 가격도 다르겠죠. 그 기대감을 안고 마포구 망원동에서 실거주와 투자 겸으로 3룸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지역 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에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사님께서 강남권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자, 학군도 좋기로 유명하고요. 양재천의 녹지에다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주택 주변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네, 역시나 이제 서초구 양재동 하면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강남권 내에서도 녹지 공간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재동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양재천이 되겠는데요. 양재천 지금 산책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집에서 양재동에 위치한 집에서 양재천까지는 불과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런 녹지 공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실거주하기 굉장히 또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양재동 자체도요, 이제 주변 지역 자체가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양재역 그 사이에 또 많은 연립 다세대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또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하철 노선으로 본다면요. 강남권 내에서도 좀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금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분당선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더블 역세권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은 강남권 내에서도 보기 힘든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교통 호재가 가장 크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도 지하사업 곧 첫 삽을 뜬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큰 교통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교통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초구 하면 또 학군도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집값 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강남역 상권, 또 오른쪽으로는 도곡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후에 개포동 재건축 이슈라든지 서초구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크고 작은 호재들이 정말 가득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만큼 주변에 정말 굵직굵직한 직장인들 수요 자체들이 풍부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양재 R&D 연구단지의 젊은 직장인들의 연구원들의 수요 자체들이 잘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에 옛 정보사 부지의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정말 아주 거대하게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이제 강남역의 수많은 업무 시설
그리고 또 위쪽으로도 뭐 K뷰티, 의료관광 산업벨트, 뭐 신논현에서 언주역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뭐 의료 R&D 연구산업벨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GTX 신노선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삼성 국제기술 복합 개발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정말 수많은 일자리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참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지역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서초구 양재동이 학군도 그렇고 녹지도 든든하게 구성이 돼 있는 지역이지만 가장 핵심은 GTX 노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엔 포함해서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지금 양재동 자체가 뭐 경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강남에서도 남쪽에 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 자체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많은 연구단지들이 들어섰는데요. 특히나 지금 양재동 인근을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쇄를 하면서 지금 수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을 살펴보시더라도 여기가 양재역이고요. 바로 위에가 바로 이제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를 이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더욱더 집가 상승을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용적률을 이제 1000% 그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기존에 낮았던 건물들이 높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강남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랑 코오롱 부지, 그리고 이제 삼성타운과 연계를 해서 정말 초고층 업무타운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집 근처에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바로 또 인근에 또 생겨나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인해서 상업이란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재 자체가 바로 내 집 인근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호재를 또 살펴보신다면 이제 GTX C 노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GTX A 노선 다음에 공사하는 게 바로 GTX C 노선인데요. GTX C 노선은 이제 빠르면 역시나 올해 말 정도에 또 착공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또 집중 있게 살펴봐야 할 지역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양재역을 거쳐서 삼성역까지 이제 단 한 정거장이면은 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기술 복합 개발지구의 수많은 업무 시설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일자리가 탄생이 됩니다. 그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삼성역 인근에는요, 이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1, 2인 가구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저렴하거나 신축 주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워낙 땅값도 비싸고요. 가격 자체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많이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TX C 노선으로 인해 단 한 정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GTX C 노선이다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 구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분당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게 바로 또 신분당선이 되겠는데요. 지금 1단계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후에 뭐 용산, 또 후에는 또 높게 또 은평구까지 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요. 이 신분당선이 가지는 주변 지역의 부동산의 힘들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웠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들 기다렸었을 텐데요. 이번에 뭐 서초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젠 드디어 첫 삽을 뜨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 이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지고 이 경부고속도로 인해서 이제 분리되어 있던 강남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면서 더욱더 강남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입니다. 바로 내 집 앞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GTX 노선까지 지나가는 지역인데 자, 여기에 주택이 별로 없다면 전략이 궁금하고요. 얼마 정도인지 가격까지 한 번에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양재동하고 바로 윗블럭, 이 강남권 라인의 가격 자체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권의 신축들의 투룸 주택들의 가격이 지금 뭐 7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뭐 선정릉 쪽 같은 경우에는 1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남의 현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불과 아래, 한 블럭 아래에 있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자체들이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가격도 선분양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양재역의 인근에 앞으로 나올 것들은 이미 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개동 단지형이고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앞으로 GTX C노선이 들어오는 강남 양재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액 투자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굉장히 또 강세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또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 자체도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한 월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GTX C노선이 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도 변모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근처 도보 1분에 또 양재천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입지 가치가 굉장히 또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 내에서 강남구 내에서도 또 상당히 또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동의 입지적인 가치 그리고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3천만 원 이하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권.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전화 한 통 주시면 1:1 무료 상담 이사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살펴보고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01.2로 4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추가 지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오늘은요, 달려라 하니 최한희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 좀 투자 지역 어디에 있을까 좀 달려가 볼 텐데요. 네.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좀 만나볼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네, 오늘 두 지역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잠재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로에서 그것도 굉장히 귀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요즘 좀 핫한 지역인데요. 왜냐하면 대형 개발 호재들로 지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심리에서 다세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서울의 중심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로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이네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뭐 역사와 문화가 좀 깃들어 있는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만나볼 유형이 아파트예요. 제가 종로를 딱 갔을 때 아파트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종로의 아파트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맞게 보신 것 같은데요. 종로에서 아파트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매물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하철로 따라가 볼게요. 지하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면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호선과 4호선 같이 다니는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5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좀 다양하게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 바로 앞에 이제 버스 노선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 거의 다 가는 것 같고요. 좀 벗어난 지역도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이동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쉽고 빠른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주변에는 대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대부분 큰 대학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대학생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곳이 굉장히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지하 상가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깨끗한 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수요층들이 삥 둘른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금만 더 가면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6,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직주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는 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임차 수요, 임대 수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바로 앞에도 청계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걷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은 예전의 동대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이제 곳곳에 볼 것들도 많고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쉴 곳도 많고 또 누릴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곳은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것들을 거의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면 후회가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염려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잠재 수요가 참 많다는 게요. 종로구가 실제로 아파트 찾기가 거의 힘든데 뭐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를 해도 상가나 업무 시설이 좀 밀집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좀 낙후됐다라는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종로구라서 개발이 되면은 이 지역이 또 어떻게 변할까? 개발 호재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조금 더 바꾸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호재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이제 세운 지구를 하나하나씩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구역별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운지구 일대를 기존 산업은 좀 잘 지키면서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공공임대 복합시설도 들어가고 스마트 앵커 시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도심 산업의 허브, 혁신 허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율곡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쓰러져 갈 것 같은 건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좀 많이 세워진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중인 이제 건물들도 있고 해서 이것도 하나하나 경비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낡은 것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좀 예전 것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고 싶은 곳 그리고 더 살고 싶은 곳이 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은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이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 들어가고요.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이런 것들 들어가고 쇼핑센터 그리고 마이스 센터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목표로 만드느냐? 강북의 코엑스를 만들자라는 목표가 있고요. 정말 강남 예전에 코엑스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고 그 땅값도 되게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집가 상승을 이끄는 도움이 되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 서울역 광장 서소문 역사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 보행로는 많은 분들이 오가시기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보로 일부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의 활성화도 같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네, 낙후됐던 종로구가요. 또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는 남겨놓으면서도 최신 시설들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서울 한가운데 내 아파트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 자체를 저희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가늠이 안 돼서요. 방 2개짜리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주변 대비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에 오늘 보여드리고요. 이곳 종로도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 이제 비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곳에 이제 매매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4억 3,500에서 한 4억 6,5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고요. 대출은 한 1억 7,400에서 1억 8,600 정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6,500에서 한 7,500만 원, 월세 시 2억 4,100에서 2억 5,900만 원 정도에 투자하실 수 있는 투룸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종로에 있는 아파트는 좀 귀하다 보니까 또 월세가 매력이다라는 점 가격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럼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 게 종로구의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좀 특징적이잖아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 볼까요? 네, 일단 이곳은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오가동은 개발 계획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딱 한눈에 알아보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투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수요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로 5가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대학가들 쫙 있고요. 또 크고 작은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은 계속해서 넘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동네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급이 희소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매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곳은 이미 오래된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파트 찾기가 참 어려운 동네라고 합니다. 저희요, 개발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종로구 종로 오가동에서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다음 동대문구 쪽으로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이네요. 자,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오늘 두 지역 모두 좀 가능성을 보시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문구에서 답심리동으로 왔는데 저희가 느끼는 이미지가 완전히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느낌은 조금 안 들거든요. 네. 답심리동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입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요즘 답심리동 굉장히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면에서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일단 지하철로 따라가 보면 황금 노선인 2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호선 신담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답심리역도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도보로 8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5호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은 좀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이 이제 대로변하고 가깝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시기나 아니면 차로 이동하시기나 편하시고요. 또 내부 순환로와도 인접을 해 있어서 이렇게 빠지기가 좀 편한 위치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업무지구가 있냐면 을지로 업무지구 가깝고요. 2호선으로 이제 쭉 가면 되기 때문에 강남도 2호선으로 가깝죠. 그리고 잠실 업무지구, 고덕지구나 미사지구까지의 접근성도 가깝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이제 집을 얻고 싶어 하시는데 앞서 종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거주지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와 좀 가까운데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 그리고 깨끗한 신축의 매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답심리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답심리동을 살펴보시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살던 분들이 빠르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리 벗어나서 이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또 깨끗한 곳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 그런 이주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등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답심리동 자체가 이런 신축의 좀 투룸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주택 입지에서 이미 개발 호재 이야기가 슬며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개발 가능성, 실제로 어떤 개발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져서 내게 어떤 득이 될까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강북 지역의 청량역 일대 개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호재들 위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정말 호재가 많기 때문에 큰 호재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가요, 이제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입니다. 청량리 일대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편의 인프라가 풍부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동네에 오롯이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요. 앞으로 상합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와 엮인 이제 다양한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땅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상엔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면 공원이 생기게 되고요. 박물관, 또 테마파크,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하나하나씩 잘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이제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냐면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높이의 최첨단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로 변모를 할 예정이어서요. 이곳은 8,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출퇴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인데요.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여의도 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관광지가 되겠고 멋진 휴식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의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면 지금 이곳은 굉장히 교통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세 상승에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 간선도로 지나가 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혼잡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로 되게 되면 도로가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연결되어 있는 도시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 중랑천 따라서 공원도 생기죠. 일자리 교통까지 편리해지는데 가장 핵심은 이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대문구, 저희가 만나보는 답심리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왕이면 깨끗한 신축이 좋으니까 2호선 역세권 따라서 신축 주택 만나본다면요,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매매가를 말씀드리면요. 매매가는 한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나가고요.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되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는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